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번에 또 폴드 시리즈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플립 시리즈와 그리고 이제 폴드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이런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재평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에 폴더블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공언했던 바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만약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어떤 모양일까? 그 렌더링 이미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플도 우리가 이제 폴더블 시리즈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번에 이제 삼성 폴드 7 출시를 하면서 이번 삼성에서 나왔던 이제 유튜브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한 개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옷도 이제 우리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그 옷에 대한 여기 선에 따라서 그만큼에 대한 굵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상당히 얇은 스마트폰을 이번에 출시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광고였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또 접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저도 이제 6를 쓰고 있지만 6는 조금 더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얇게 표현이 되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폴드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광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이 두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 그 애플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규정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능도 더 좋아졌고 램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거기에 카메라에 대한 모듈 수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스마트폰과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화면만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라는 거죠. 물론 성능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성능에 대한 발전 속도 자체는 이제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화면을 어떤 식으로 크게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대화면 시대에 대한 트렌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태블릿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트북 시장까지도 이 스마트폰이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트렌드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는 4.7인치로 상당히 작게 표현됐던 스마트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 번 접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접힐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폴더블 시장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를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출시를 한 기업이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40%에서 4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90% 이상이 잡힙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50%, 나머지 50%를 이 무선 사업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지금 이번 출시 이후의 인기가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 필름을 떼게 되면 액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호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세경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은 폴더블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한 가지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독과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기업 3-4군데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이제 나무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은 폴더블용 이제 FPCB라고 해서 폴더블이 이제 접히게 되는데, 이 접힐 때 중간에 그 연결되는 회로 기판 자체가 중간에 이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접히는 부분 자체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인터플렉스 또는 DAP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PI 필름 시장에 제한 점유율 1위 업체, 그 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위 업체가 바로 이 PI 첨단 소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토픽을 보기 앞서 가지고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일 날 정부 정책 과제로 우리가 탈플라스틱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현재 41% 강하게 급등 양상을 오늘까지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 그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자동차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을 때는 주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23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 우리가 드론 관련주로 공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HVM 말씀드렸습니다. 자, HVM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약 22%가 상승하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고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픽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픽 종목은 나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이 이제 영어로 원래 이런 나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한글로 하면 왜 나무와 관계 있는 기업,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나무가라는 기업이 보셔야 될 것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폴더블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의 이런 초광각 카메라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나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무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한 개가 이 3D 센싱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가 이제 우리가 눈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D 센싱 카메라라는 것은 그에 따른 움직임 자체를 전력 신호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삼성 로봇 청소기에도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 바로 이 나무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자율주행 시장 또는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나무가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900원, 그 손절가는 1,6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